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윤미 변호사,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김묘성 대중문화 전문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 금요일에도 바쁘게 흘러가는 지구촌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김 기자님,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네, 중국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같이 추운 날에 뜨뜻한 온천에서 몸을 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중국 하얼빈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신기한 온천이 나와서 지금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네. 영상으로 준비됐는데요. 함께 보시죠. 커다란 허거 냄비를 보고 입을 틀어막는 한 남성입니다. 허거답게 한쪽은 붉은색, 다른 한쪽은 흰색 물로 나뉘어져 있죠. 초대형 허거인가 싶은 이것은 사실 온천탕입니다. 붉은 물에서는 고추가 있고요. 흰색 물에서는 각종 채소들과 함께하는 이색 온천이라고 하네요. 아니, 정말 허거탕과 너무 유사해서 들어가면서도 기분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장윤미 변호사님. 본인이 이 허거의 재료가 된 듯한 네, 기분이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이곳의 입장료는 단돈 28달러, 우리 돈으로 한 4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색 온천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 또한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많은 분들이 야, 저 물 마셨으면 좋겠다, 마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신 분들도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짬뽕 온천, 그리고 마라톤 온천은 왜 없냐, 이런 부분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게 지금 비단 탕의 모양만 이 허거처럼 생긴 게 아니라 실제로 안에 이 야채와 그리고 각종 채소들 그리고 고추 이렇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게 피부에 도움이 될까요, 김현주 평론가님? 글쎄, 우리가 왜 그 약도 위약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네. 몸에 좋겠거니 내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거니 생각하고 먹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렇게 이제 야채들이 있는 경우에는 뭐 비타민 C가 이제 수용성 성분의 경우에는 빠져서 혹시 내 피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런 뭐 테마탕이라고 그러나요? 네. 온천파크 같은 데 가면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뭐 크게 해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저 온천에서 몸 따뜻하게 녹이고 허거 먹으러 가면 정말 딱일 것 같습니다. 아, 안진용 기자님, 다음으로 가볼 곳은 어딜까요? 네, 이번엔 미국 애리조나주로 가보겠습니다. 한 초등학생의 숙제가 사라지는 일명 숙제 실종 사건이 벌어졌는데 네? 별건 아닌 것 같죠? 초등학생 입장에선 하늘이 무너지는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긴박한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책상 위에 놓인 가방끈을 끌어당기더니 가방을 마구 뒤지는 무언가 누굴까요? 바로 돼지입니다, 돼지. 이 돼지 떨어진 가방 속에서 하필이면 이 학생의 숙제를 꺼내고는 와그작 씹어먹었다고 하는데 더욱 안타까운 거 이 숙제 이미 다 끝낸 숙제였다고 합니다. 아니, 김묘성 기자님, 정말 저 돼지가 마치 꼭 저 숙제를 먹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처럼 가방 속에서 저 숙제만 쏙 빼다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찢어먹고 뜯어먹고 아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네.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보셨던 것처럼 가족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 돼지가 가방을 싹 들고 가면서 그 안에 있던 숙제를 몽땅 먹어 치운 것이었습니다. 공책이 다 찢어지기도 하고 일부는 또 없어지기까지 했거든요. 학생은 속상한 마음에 선생님, 돼지가요, 제 숙제를 먹어서 그래서 못 가져온 거예요 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선생님은 처음에는 이 변명처럼 들려서 믿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학생이 영상을 보여줬고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는 그래, 숙제를 한 것으로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그래도 영상이 남아있어서 천만다행이지. 최진봉 교수님, 네. 저 학생 정말 당황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만약에 제 학생이 만약 저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꼭 동일한 반응을 했을 거예요. 만약 처음 와서 아무 영상이 없는 상태에서 네. 제가 숙제했는데 돼지가 다 물어뜯었어요. 이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걸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0점 처리했을 겁니다. 근데 영상을 보는 순간 이건 명확하잖아요. 네. 근데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았을 텐데 저 명확한 증거 때문에 저 같아도 저 학생의 숙제는 한 걸로 인정해 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영상도 남아있었고 또 저런 일이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봐주신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저 학생도 가방 간수를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장윤미 변호사님, 저희 중국 갔고 미국도 갔어요. 다음으로 가볼 곳은 어딜까요? 이번엔 인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도 뭄바이의 한 건물 승강기에서 풍선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네. 아찔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영상으로 한번 보고 오시죠.
풍선이 가득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승강기에 탑승하는 한 남성 보이시죠? 문이 닫히기도 전에 이렇게 펑 터지고 맙니다. 강한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고요. 사람들 너무나 놀라서 혼비백산에 뛰쳐나가는데요. 승강기 안에는 사고 흔적이 이처럼 고스란히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김현주 평론가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영상이 아찔한데 저런 일 왜 벌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풍선이 가볍게 뜨기 위해서는 이제 헬륨 가스를 넣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가격이 저렴한 수소를 넣었던 게 화근이 되었던 네. 모양입니다. 수소는 굉장히 반응성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약간의 열이 가해지거나 약간의 충격만 가해져도 인화성, 그러니까 폭발하게 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런 사고가 발생을 한 거고요. 폭발 사고로 인해서 이 승강기 안에 있던 3명 중 2명이 화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네. 이송이 됐다고 하고요. 경찰은 이 풍선 판매업자를 과실 혐의로 입건을 하고 사고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헬륨보다 싼 수소를 써서 저렇게 됐다는 건데 돈 조금 아끼려고 저런 일이 벌어졌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이 김묘성 기자님, 다음으로 가볼 곳은 어딜까요? 네, 다음으로 멕시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환한 시각이었고요. 거리에서 정말 아찔하고도 공포스러운 순간이 포착이 됐거든요. 영상으로 준비됐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주황색 청소복을 입고 거리를 빗자루로 쓸고 있는 남성 2명이 보입니다. 한 여성에게 말을 걸면서 대화를 주고받는가 싶었는데요.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자 재빨리 뒤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총으로 이 여성을 위협하더니 집으로 따라가 들어가기까지 합니다. 집 안에는요, 여성의 어머니도 있었는데 남성들은 이 2사람을 묶어둔 채 여성의 차량을 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니 저 남성들이 거리에 빗자루 청소질을 하고 있는데 뭐 빗자루가 거리를 쓰는지 안 쓰는지 전혀 관심도 없어 보였어요. 실제로도. 그런데 지금 도둑을 강도짓을 하려고 들어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청소는 완전히 위장수를 보여줬던 건데요. 이 남성들 여성의 집에 들어가서 총으로 이렇게 위협한 다음에 현금, 보석, 돈 되는 건 다 들고 정말 도주 행각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청소부로 이렇게 앞에서 마치 청소를 하는 것처럼 해서 주의를 다소 그리고 좀 의심을 사지 않게 상황을 만든 다음에 네. 이렇게 전격적으로 집에 쫓아 들어가서 여성을 상대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물리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여성을 겨냥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황당한 건 이게 무슨 야심한 시각대나 이런 게 아니고 골목이나 이런 부분도 아니고 환한 대낮에 대로변에서 이런 대범한 행각을 그러니까요. 벌였다는 데 있는 거고요. 이후 이 사람들이 타고 도주했던 차량이 있는데 이 범행 현장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각이 됐다고는 하는데 이 일당들 아직 이 현지 경찰이 잡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네, 저 용의자들이 지금 총기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하루빨리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이번 여행 종착지 어딜까요? 먼 길을 돌았으니 한국으로 돌아와야죠. 네. 네, 최근 국내 10대 그룹 총수들이 청와대에서 기업 간담회를 위해 모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엄숙할 것 같은 이 순간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제 청와대에 모인 그룹 총수들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얼굴들을 보이시죠? 그리고 정의성 현대차회장이 여유롭게 입장하는데 악수 한번 하고 빈 의자에 앉으려던 찰나 쭈뼛하더니 옆자리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들이 크게 웃고 마는데 왜 그랬을까요? 정의성 회장이 앉으려던 그 자리 바로 대통령석이었다는 겁니다. 정의선 회장은 머쓱해했지만 그 덕에 분위기는 한껏 풀린 것 같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지금 우리나라 정말 10대 그룹 총수들이 저기 다 모였는데 굉장히 빵 터졌어요, 정말. 그러니까요. 왜냐면 누가 봐도 황당한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하면 이름표가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좌석에 누가 앉아야 되는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네. 아마 정의상 회장이 조금 늦게 도착했나 봐요. 그러니까 좀 경황이 없어서 자기 자리를 이름표 보고 찾아가야 되는데 원래 대통령이 앉을 자리에 거기에 이제 앉을 뻔한 그러니까요.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이제 보좌진이 그쪽이 아니고 이쪽입니다. 안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고 그게 뻥 터진 건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누군가 야망 있으시네라고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아마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말에 사람들이 저렇게 웃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의도치 않게 착석 시도를 해서 현장은 시작 전부터 웃음바당 한바탕 웃음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그런데 지금 저 영상을 잘 보면 이 대통령이 앉는 자리에 맞은편에는 이재용 회장이 앉았어요. 그리고 바로 옆자리는 또 비어져 있었거든요. 이런 자리 선택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의존이라는 게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인들끼리 소모임을 하더라도 그 상석이라는 걸 따져서 좀 연세가 높으신 분들을 모시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참여하는 자리는 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누가 마주보고 네. 누가 옆에 앉고 하는 것까지 다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대통령에게는 의전 담당 비서관이 따로 있기도 하죠. 그것은 비단 뭐 국제적인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자리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의선 회장은 좀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 해프닝으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장 분위기는 한층 더 부드러워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지금 시간 6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뉴스파이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